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경향성과 예측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추세선을 공부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느 반 학생 20명의 수학과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할 텐데, 가로축에 수학, 세로축에 과학 점수를 써놓고, 예를 들어 1번 학생이 수학이 90점, 과학이 86점이면 수학 90점, 과학 86점,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20명의 학생에 대한 점수를 다 여기 모는 종이에 찍어주면, 중학교 때 우리 산점도라고 공부했습니다. 두 별량 X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했죠. 이 산점도가 일정한 규칙이 지금 보이네요. 불규칙하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한 직선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수학 점수가 높을수록 과학 점수가 대체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산점도에서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려면 점들이 어떤 직선 주위에 모여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은 1차 함수로 표현됩니다. 1차 함수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ax 더하기 b꼴이 되겠죠. 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누리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동그라미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점의 풍속과 최대 파고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프로그램을 열어서 좌료창에다가 각 섬들의, 섬이 아닌 곳도 있네요, 풍속과 파고를 이렇게 적어주겠죠. 이렇게 좌료창에 작성을 해 주시고, 여기 이제 변수를 x축 y축, 그러니까 가로축 y축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프에 산점도를 클릭 후에 풍속과 최대 파고를 각각 가로축, 세로축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풍속, 최대 파고. 자, 풍속과 최대 파고를 가로, 세로축에 적어주면 되죠. 가로는 풍속, 세로는 최대 파고.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해서 추세선을 표시하도록 체크하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표현이 되겠죠.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하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관계식이 y는 0.19x 더하기 1.55 이런 식으로 추세선까지 구해지네요.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 양수라는 얘기는 x의 개수라는 얘기죠. x의 개수 양수이므로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므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풍속이 커지면 최대 파고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관측 지점의 해발 고도와 평년 기온, 7월 평년 최고 기온을 이제 동그라미에 입력해서 추세선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음수인 것이 확인이 되죠. 기울기가 음수인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지금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추세선으로 예측값과 오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점으로 추세선을 구했다면 특정 별량에 대한 측정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가 없는 별량 x에 대해서 측정값 y를 예측할 수 있다. 산점도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리고 그 식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풍속이 4m/s인 곳에 파고를 예측할 수 있죠. x에 4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31m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파고가 2.31m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별량 x에 대한 추세선의 값 y를 예측값이라고 합니다. 문제 1에서 지금 해발 고도가 250m인 지점과 600m인 두 지점의 7월 평년 기온의 최고 기온을 예측하시오. 아까 지금 추세선 식이 fx가 얼마였죠? 고도
마이너스 0.01x 더하기 29.52였죠. 그러면 250일 때는 여기다가 x 대신에 25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0.01이니까 계산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2.5 더하기 29.52 하면은 27.02. 600일 때는 600 대입하면 이거 계산해주면 6이죠. 6을 더해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 해주면 23.52.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차를 얘기할 텐데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을 오차라고 합니다. 자,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고 절대값을 오차의 크기라고 합니다. 최대 풍속이 9m인 통영에서의 최대 파고를 추세선을 이용해서 구하면 예측값이 3.26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측정값은 실제 2m이므로 여기서의 오차는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 마이너스 1.26입니다. 이때 오차의 크기는 절대값을 취하면 1.26m입니다. 자, 오차는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다고 그랬죠. 측정값은 우리는 실제로 측정한 값이고 예측값이 이제 추세선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이겠죠. 추세선 식에다가 풍속을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예측값입니다. 오차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고, 오차는 이제 추세선을 기준으로 울릉도의 오차가 1.837이다 라는 얘기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울릉도는 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여기 통영이네요. 통영 같은 경우는 추세선보다 밑에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1.260. 자, 오차가 가장 큰 지점은 오차의 크기가 절대값이죠. 그러면은 울릉도가 오차의 크기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지점은 덕적도가 지금 제일 작은 값이죠. 절대값이. 오차의 크기가 가장 적은 곳은 덕적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창립기간 이후 기간별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창립기간 후 X년 매출액을 Y1이라고 하자. 추세선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측정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측정값은 여기 주어져 있고 예측값은 여기다 x에다가 1, 2, 3을 대입해 봐야겠죠. 1 대입하면 이 식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3, 여기는 4, 여기는 5, 3, 4, 5가 되네요.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빼면 오차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에 12만원짜리 어느 제품의 사용기간별 중고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기간을 X, 중고가격을 Y라고 하자. 추세선 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 측정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구하시오. 측정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오차는 X 1, 2, 3일 때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1 대입해주면 11에서 마이너스 2.5를 해주면 8.5. 그 다음에 x에 2 대입해주면 11에서 5를 빼면 되니까 6, 3.5. 오차는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면 9에서 8.5 빼면 0.5,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 4에서 3.5 빼면 0.5. 이런 식으로 오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의 분석과 예측에서 확률을 이용한 예측, 조건이 주어진 경우의 예측, 빈도수가 적은 경우의 예측을 공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가장 큰 값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죠. 조건에 따라서 예측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각각의 조건을 분리하여 계산한 확률을 예측한다.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죠. 확률과 통계에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공부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료의 경향성과 예측에서는 추세선이 중요했었죠. 추세선은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을 추세선이라고 한다.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며 x의 개수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양의 상관관계, 음수일 때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값과 오차. 예측값은 추세선의 x의 값에 대한 출력값이죠. 출력값이 예측값입니다. 함수값이라고 하죠. 측정값 y에서 예측값을 뺀 값을 오차라고 하고, 오차의 절대값을 오차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단원 마무리하기를 보겠습니다. 1번. 어느 스마트 TV의 구매 후기 중에서 4개를 골라 만든 말뭉치이다. 감성사전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각 구매 후기를 긍정단어, 부정단어, 중립단어의 수로 벡터로 표시하시오. 자, 후기 A에서는 긍정단어가 합리적, 그 다음에 하나 있나요? 하나. 그 다음에 부정단어는 없습니다. 불만, 부족, 어렵다, 망설이다, 후회 없죠. 그 다음에 중립단어는 가격, TV 해서 10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긍정단어가 없죠. 합리적, 믿음, 좋다, 추천하다가 없습니다. 부정단어가 여기 불만이었다. 불만. 여기 불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립단어가 배송, 설치, 부분, 다소. 그래서 0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C, D도 마찬가지 해주면 되겠죠. C는 긍정단어, 믿고, 좋은 2개 있고, 그 다음에 부정단어가 없죠. 부정단어 없고, 그 다음에 중립단어, 구매, 제품. 따라서 202. D도 계산해보면 122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감성점수가 양수이면 긍정, 0이면 중립, 음수이면 부정으로 분류하시오. 감성점수는 긍정단어의 수에서 부정단어의 개수를 빼면 되죠. A의 경우는 1에서 0을 빼면 1, B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부정, C는 2에서 0 빼면 2, 긍정, D는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부정.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은 단어사전 유해, 주의, 건조, 기록, 역대, 캠프에 대하여 날씨와 스포츠 분야의 뉴스 기사의 단어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사 A가 주의가 2번, 건조 없고, 기록 없고, 역대 하나 있고, 캠프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A는 날씨 기사인지 스포츠 기사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유클리드 유사도를 이용한다면, 유클리드 유사도는 만약에 날씨를 P, 그 다음에 스포츠를 Q라고 하면 L, P, A를 계산해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루트의 차이 3과 2 하나 차이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2에서 0 뺀 거 2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 0 뺀 거 1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1은 0이죠. 0 쓸 필요 없고 1에서 0 빼면 또 1, 그러면 루트 7 나옵니다. 이렇게 구했었죠. 그 다음에 스포츠와의 유클리드 유사도를 구해보면, 자, 1과 2의 차이는 1이죠. 제곱. 그 다음에 0과 0은 차이가 없고 2에서 0 그러면 2제곱, 그 다음에 2에서 1 빼면 1제곱, 1에서 1 빼면 0. 계산해보면 루트 6 나오네요. 자, 코사인 유사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코사인 유사도는, 자, 이거 지우고 이 부분, 자, 루트 여기가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0의 제곱 계산했었죠. 3의 제곱은 9, 2의 제곱은 4, 1의 제곱 1, 1. 그 다음에 기사 A에 대한 각각의 제곱의 합, 그러면 2의 제곱 4, 0, 0, 1, 1, 1의 제곱 1, 다음에 또 1 분해, 그 다음에 이제 다 곱했었죠. 그러면은 6 하면 0, 이렇게 하면 다시 0, 1, 0. 루트 15, 루트 6 분의 7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90, 루트 90인가요? 자, 루트 90이니까
3루트 10분의 7. 유리y 주면 루트 10 루트 10 곱해주면 30분의 7 루트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스포츠 기사와 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카드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카드 유사도는 자, 이 부분 5분의 2 어떻게 구했나요? 겹치는 게 합집합을 해주면 주의, 건조는 없죠. 건조 없고, 그 다음에 역대. 캠프는 여기 0이니까 두 개 겹치네요. 두 개 겹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고, 합집합하면 주의, 건조, 기록 다 해서 5개 있네요. 5개. 이렇게 구했었죠. 스포츠와의 자카드 유사도는 지금 총 겹치는 게 여기 1개, 건조 안 겹치고, 기록에도 여기는 0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개, 캠프 또 1개, 3개 있네요. 3개 있고, 합집합하면 스포츠는 지금 건조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니까 4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따라서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기사를 분류하기를 지금 유클리드 유사도를 보면 여기가 더 작고, 코사인 유사도는 이 값이 더 작은 값이겠죠. 그리고 자카드 유사도는 이 값이 더 큰 값입니다. 더 큰 값. 잠깐만요. 코사인 유사도는 더 큰 값이 되어야 되죠. 이 값이 이 자카드 유사도는 더 큰 값이고, 여기도 더 큰 값이 이게 더 큰가요? 30분의 7 루트 10, 6분의 루트 15.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7 곱하기 루트 60, 이렇게 계산하면 30 루트 15, 7 넣어주면 49 곱하기 60, 30 넣어주면 900 곱하기 15. 네, 얼핏 봐도 이 값이 더 큰 값이겠네요. 자, 따라서 기사 A는 스포츠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나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표는 희수, 영호, 명길이가 테마 여행지의 선호도를 강릉, 경주, 부여, 제주 순으로 순위를 매겨 1부터 4까지 나타낸 것이다. 4명이 정한 4지역의 선호도를 강릉, 경주, 부여, 제주의 벡터로 나타내고 코사인 유사들을 이용하여 선호도가 가장 유사한 두 사람을 고르시오. 벡터로 표현해보면 희수는 1, 2, 3, 4, 1, 2, 3, 4, 영호는 2, 3, 1, 4, 명길이는 4,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PQ, 그러니까 희수와 영호, 그 다음에 영호와 명길, 그 다음에 명길과 희수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값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만 계산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P는 1, 2, 3, 4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Q에 대해서도 똑같이 2, 3, 1, 4, 2의 제곱, 1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각 성분끼리 곱하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3, 6, 3 곱하기 1, 3, 4 곱하기 4, 16. 계산해보면 분모가 루트 얼마인가요? 5, 9, 14, 30인가요? 30. 네. 1, 4, 9, 16. 3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에 4, 9, 1, 16. 얘도 30이네요. 얘도 30. 그 다음에 분자는 8, 11. 11에 2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분모는 30. 분자는 27. 약분하면 10분의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계산을 이제 QR에 대해서도, 그리고 RQ에 대해서도 다 시행을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선호하는 사람, 가장 유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값은 이 값입니다. 따라서 희수와 영호가 가장 유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4번 입력값 x1, x2에 대한 가중치가 0.2와 마이너스 0.5가 있고 활성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력값을 각각 구하여 오른쪽 표를 완성하시오. 여기 가중치가 0.2, 여기는 마이너스 0.5. 자, 곱해서 더하면 되죠. 여기는 0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0.5. 이렇게 곱해 더하면 0.2. 이렇게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0.3. 0 이상일 때만 출력값이 2입니다. 그러면 0 이상인 값이 여기 이 값과 이 값이죠. 0과 0.2는 0 이상이니까 이때는 2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0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5번 입력값 x1, x2에 대한 가중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활성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입력값, 출력값이 오른쪽과 같도록 하는 인계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곱해 더하면 0 나오고, 이렇게 곱해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0일 때만 1 나왔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었습니다. 인계값 세타는 적어도 0 이하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일 때는 출력값이 쭉 0이었다가 다른 값일 때는 몰라도 어쨌건 0일 때는 출력값이 1이 나와줘야 되죠. 1. 그러면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세타는 이 0의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네요. 세타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 이하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활성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제 다층 펍세트론에 대해서 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Z1에 대한 값을 계산해 줘야겠죠. X1, X2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1, 0, 2, 마이너스 3일 때 이 각각에 대해서 Z1과 Z2를 계산해 줘야겠죠. 먼저 Z1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가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Z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4랑 3이네요. 4랑 3. 그러면 4, 3에 대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4에 9 하면 5. 그 다음에 4, 0, 4 나오고 곱하면 8, 마이너스 9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활성함수가 이렇습니다. 0 이상일 때 1이라고 그랬습니다. 0 이상인 값은 1, 0보다 작은 값은 0.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Z1 0, 1, 1, 0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X1, X2에 대해서 가중치가 이번에는 Z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여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곱하면 5, 2, 7,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5, 6, 11, 다음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0 이상에 대해서만 1이니까 0 이상인 값 7과 11은 1, 나머지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Z1, Z2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가중치가 2랑 마이너스 3이네요. 2랑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하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0 2. 자, 이렇게 하면 0. 0 이상에 대해서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1이고 나머진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011 001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까지 했죠. 7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떤 숫자 이미지에서 불이 켜진 픽셀을 흰색, 검은색으로 하여 흑백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전광판의 숫자 3과 8의 이미지를 각각 흑백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을 때
해밍거리를 이용하여 이 숫자 이미지가 3 또는 8 중에 어떤 숫자로 분류되는지를 구하시오. 지금 서로 다른 3과 다른 것은 지금 여기가 다르죠. 여기는 검은색인데 여기도 다르죠. 여기 흰색인데 검은색. 여기도 다르고 그러면 해밍거리 A에 대한 해밍거리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게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고, 아니 여기 아니고 그 밑에 여기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총 4군데가 다르네요. 4개의 성분이 다르니까 해밍거리가 4가 되어서 거리가 적은, 그러니까 3과 더 유사하게 되어서 3으로 분류하게 되겠네요. 자, 8번 100명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공연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한 명을 택한 사람이 공연 B를 선택한 사람일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하라. 자, B를 선택한 사람은 52명. 그 중에 남성은 17, 여성은 35. 여자의 인원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자일 것이라고 예측한답니다. 9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9년에 자료가 누락되었다. 추세선의 시기 다한 것 같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예측값을 구하시오. 여기 X에 2019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67 곱하기 2019에서 2015를 빼면 4를 곱해서 2110에다 더해주면 237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자동차 등록 대수의 측정값과 오차 사이를 구하시오. 예측값은 여기다 2020을 대입해주면 예측값이 2445라고 나옵니다. 오차는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죠. 실제 측정값 2437에서 2445를 빼면 마이너스 8입니다. 오차는 마이너스 8. 오차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면 절대값을 취해서 8로 답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관심 있는 학생들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